혹시 요즘 들어 사람 만나는 게 부쩍 피곤해지셨나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서 떠들고 노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약속만 생기면,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부터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성격이 까칠해졌나? 나이 먹더니 사회성이 떨어졌나? 하고 걱정도 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당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이제 아무 음식이나 막 담지 않는 고급 맛집이 되었다는 아주 반가운 신호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한번 배터리라고 생각해 볼까요? 젊었을 때는 이 배터리가 아주 넉넉해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데나 가도 금방 충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배터리는 아주 귀한 에너지가 됐어요. 게다가 당신의 눈은 이제 남들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 담긴 미묘한 가시, 억지로 웃어주는 가식적인 표정,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질투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남들은 대충 보고 넘길 걸 당신은 너무나 선명하게 다 보고 있으니 그 마음을 맞춰주느라 뇌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허허 웃고 넘길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읽어내느라 에너지를 몇 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임만 나갔다 오면 몸살 난 것처럼 진이 빠지는 게 당연하죠. 이건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그만큼 정확하고 정교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집을 선택하는 겁니다. 현관문을 딱 닫는 순간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웃어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거기서 당신은 비로소 방전된 배터리를 제대로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당신을 보고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씩 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편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래 뵌 친구들 생각만 하면 더 그래요. 그래도 옛날엔 좋았는데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는 게 맞나? 하는 미안한 마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주 솔직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오래된 인연들이 지금 당신의 인생에 정말 비타민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존벌레가 되고 있나요? 이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면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 볼게요. 가장 마음이 무거운 건 아마 오래된 친구 문제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내 비밀까지 다 아는 친구인데 이상하게 요즘은 만나면 할 말이 없죠. 그때 그 선생님 기억나? 그때 우리 진짜 사고 많이 쳤는데. 처음 10분은 추억에 젖어 즐겁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대화는 10년 전, 20년 전 그 자리에만 뱅뱅 돕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성장의 속도가 달라진 것뿐이에요. 우리는 학교라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으니 영원히 비슷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거리와 높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등산을 해서 산 정상의 멋진 풍경을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평지에 머물며 돌멩이 이야기만 하는 친구와 대화가 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당신의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느끼는 만큼만 말할 수 있거든요. 당신이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며 마음의 키를 키우는 동안 친구는 과거의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 두 사람의 대화는 비동기화, 그러니까 서로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처럼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내게 됩니다. 억지로 그 리듬에 맞춰주려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 같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오늘 거기서 뭐 했나 싶은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맞지 않는 옷 같은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정 때문이라도 라며 참고 나가는 그 시간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아깝다고 마시면 배탈이 나듯이 유통기한이 다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당신의 인생에 병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싸우고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아니요, 아주 똑똑하고 우아하게 거리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법, 그리고 SNS 속 가짜 행복에 속지 않고 진짜 내 삶을 찾는 법 말이죠. 특히나 요즘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손가락 속의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남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휴대폰부터 확인하시나요? 남들은 좋은 곳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 자식들은 다 잘 된 것 같고 친구들은 늘 웃고 있는 사진들 뿐이죠. 그런 걸 보고 나면 괜히 내 거실은 초라해 보이고 내 점심 메뉴는 소박해 보여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사진들은 그 사람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 가장 예쁘게 보정한 1초일 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갈수록 SNS를 멀리하고 자기 피드를 비워두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 행복을 남한테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진부터 찍는 게 아니라 맛을 온전히 느끼고 좋은 곳에 갔을 때 남들에게 보여줄 각도를 찾는 대신 내 눈에 그 풍경을 담는 것. 이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남들의 좋아요라는 가짜 박수 소리에 취해 살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놓치게 되거든요. 우리의 뇌는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남의 인생 구경하는 데 다 써버리면 정작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쓸 힘이 남아나질 않죠. 고지능자들이 SNS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스스로 내려온 건 남과 비교하는 지옥에서 탈출해 나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텅 빈 피드는 그만큼 내 현실이 꽉 차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결국 인생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친해졌느냐로 결정됩니다. 인간관계의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관계의 깊이이고 보여주는 화려함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친구가 좀 적으면 어떻고 남들 다 하는 SNS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남들이 유행을 쫓아 이리저리 흔들릴 때 나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나를 피곤하게 했던 관계들, 나를 위축되게 했던 사진들로부터 이제는 조금씩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한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가장 우아하게 만드는 최고의 생존 전략이니까요. 오늘부터는 남의 시선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조용한 방에서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